7월 모의고사 11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는 생성원리 천천히 요 보기 전에 그래프의 관계를 먼저 보시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시험은 여기 있는 2분의 1 때문이라도 서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가 성립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생성원리를 따라가주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2와 fx가 만나는, 그럼 만난다 했으니까 점을 구해보면 얘가 두 개가 같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점 A는 2분의 1 로그 A의 x-1 마이너스 2가 y 꼴 마이너스 2와 만난다. 따라서 x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x는 1.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1,0인 걸 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큰일 날 뻔했죠. 여기가 네, 저거 로그 A의 x-1이 0이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가 x는 2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10과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할 때 넓이가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요 길이가 BC가 밑변으로 하고 높이는 2부터 10까지 총 8이죠. 얘가 28이다. 따라서 BC의 길이가 7이라고 주어진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x는 10은 대입을 하면 b에서 c를 빼면 되죠. 점 b의 y좌표 빼기 yc 좌표 하면 bc가 나오기 때문에 x는 1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 대입하면 9니까 3에 제곱해서 2분의 1을 날려주시고, 그러면 로그 a에 3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 다음 빼기 c의 y좌표 대입하면 로그 a분의 1의 8에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a 하면 이제 얼마? a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거 정리하고 플러스 로그 a의 8, 그럼 얘는 로그 a의 24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가 얼마? 7이 돼야 되죠. 그래서 로그 a의 24는 10, 따라서 a의 10승이 24다. 이렇게 돼. 그래서 점 생성 원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대입하면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자, 다항함수 fx. 우리가 다항함수 fx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뭐부터? 약간 자다 일어나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항함수 fx는 최고차항 차수와 계수. 최고차항 차수,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계수. 그래서 잘 보면 이 친구가 무한대인데요, 무한대가 주로 최고차항 차수와 계수를 알려주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잘 보면 분모를 기준이죠. 분모를 기준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하면 fx가 2x제곱이 됩니다. 최고차항 차수는 2차고 계수는 2구나 요렇게 이제 되고, 그럼 여기서 gx가 구간분리 함수입니다. 근데 x는 3에서 극값이 존재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는 인자이기 때문에 발산을 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gx 곱하기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gx가 이미 뭡니까? x는 3에서 불연속이죠. 왜? 얘는 왜 불연속이죠? 분모가 0이 되는 인자이기 때문에 극값이 존재를 못합니다. 극값이란다. 왜 계속 극값이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좌극한값이랑 극한값,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 즉 극한값이 존재를 못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무슨 유형? fx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가능하다.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죠. 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fx가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특수합니다. 분모에 0이 되는 인자가 이미 하나가 있죠. 그럼 얘를 캔슬을 해주기 위해서 fx가
x-3을 인자를 하나로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변에 곱해보면 얘는 x-3이 하나 날아가면서 0이 되는 인자가 이제 안 남죠. 근데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x-3이 하나가 남아서 0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얘도 0을 맞춰주기 위해서 제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극한값을 계산을 하려고 할 때 함수값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도 0이 되기 위해서 제곱이 된다. 요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얘는 많이 나온 겁니다. F1은 8 이렇게 해서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랑 비슷한 문제를 몇 문제 추려드리면 미리 클립을 따놨다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네요. 미분계수와 더함수, 극한값, 연속성. 뒤쪽에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6평 할 때도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 뭐 가볍게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사실 잘 보면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요소인데, 자 74번 요거 마더텅 66쪽 수투. 자 이 친구도 잘 보면 1에서 fx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죠. 오케이. 그런데 fx가 이미 1에서 불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분모가 0이 되는 인자이기 때문에 좌극한 값이 존재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인자가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1보다 클 때는 0이 되는 인자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x는 1에서만 조사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좀 빠르게 가는 방법이, 잘 보시면 일단은 뭘 가져야 된다? gx가 x는 1에서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2고 x-1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얘가 x-1을 하나로 가져버리면 얘는 상수항 이렇게 되는데 뭔가 값이 나오는데 얘는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도 뭐다? 최소 제곱을 가져야 되는데, 요렇게 식을 근의 형태로 적게 되면 여기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x제곱이 없기 때문에 근의 합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인자가 뭐?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왜냐면 1 마이너스 1을 해야 근의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지막 센스 b 마이너스 a니까 여기다 뭐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하면은 그대로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8 이렇게 되기 때문에 b 마이너스 a가 10이다. 이런 식으로 요것도 연습을 해두세요. 멈춰놓고 문제를 풀고 풀이를 들으셔도 되고, 뭐 마찬가지로 요것도, 자 요 친구도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gx가 있는데 어떻게 된다? 2에서 지금 우극한 좌극한을 봤을 때 분모로 내려가죠. 얘가 0이 되는 인자가 있다, 맞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g가 0이 돼야 돼. 왜냐면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지금 조사를 해보면 4에 얘는 1이 나오고 얘는 0이 나오기 때문에 x는 2에서 불연속인 걸 알 수가 있고, 곱이나 나누기나 비슷한데 분모가 0이 된다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gx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gx가 x-1을 하나를 들고 있으면 얘는 하나씩 약분돼서 사는데 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제곱. 그래서 5 대입해서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요 유형은 제발 자아를 가지면 안 돼. 자아를 버리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면 일단 약간 사요나라. 오케이. 이 시국에. 자, 어쨌든 바이바이.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아 버리기라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얘가 타고 가줘야 됩니다. 가나다 빈칸 추론 유형은 얘가 이제 항등식 정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가나다는 제가 분석한 결과 가나다 빈칸 추론은 주로 항등식 정리에 가깝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구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지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열인데 첫째 항이 1이다 이렇게 기준항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이게 항등식이죠. 성립할 때 뭘 구합니까? 연말을 구하죠. 그럼 이 식이 주어졌고 KAK를 구해야 돼.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SN 빼기 SN-1을 해서 AN을 구하겠죠. 근데 요 앞에 SN 앞에 또 시그마가 붙어 있으니까 이 시그마를 없애주고 한 번 더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순서를 잘 보세요. 주어진 식별에 의해서 기획을 빼서 정리를 하죠. 당연하죠. 이건 왜 뺍니까? 일단 시그마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돼? n이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죠. 그래서 정리하면 뭐뭐이므로 라고 돼 있으면 이 전에 항등식을 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이 전에 항등식을 천천히 정리를 해보면 요 친구가 그대로 여기로 왔죠. 근데 요 친구가 갑자기 우변에서 사라졌다 맞지? 이런 식으로 비교 분석하면 됩니다. 우항과 우변 우측에 있는 쪽이랑 좌측에 있는 쪽을 비교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연마가 얼마입니까? SN이죠. 왜냐하면 1부터 N까지 S1, S2, S3, 점점점 SN까지 얘는 S1, S2, 점점점 SN-1까지 그래서 SN이 되고 그래서 얘를 넘긴 겁니다. 넘겨서 과정이 생략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게 핵심이니까 그러면 개수가 이제 딱 맞아 떨어진다 맞죠? 그래서 n 플러스 1을 묶어내고 sn 플러스 1, sn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n 플러스 1에 an 플러스 그래서 얘가 그대로 오고 n 플러스 1이 그대로 오면 된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면 2부터 시작하니까 A3부터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A1이나 A2는 어떻게 되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고 하면 여기다가 그럼 만약에 얘가 전체가 1 A1이 실제로 1을 n 플러스 1이 된다 칩시다. 원래는 성립을 안 하지만 그러면 이 1부터 2까지니까 1이 되죠 여기가. 자 다시 얘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고 만족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첫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 요 식에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일 때를 가정을 해보면 a1이 로그 2의 1분의 2 하니까 1이 되죠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1일 때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2일 때도 어떻게 됩니까? 2a2 원래는 성립을 안 하죠. 근데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2부터 3까지 그럼 a2가 2분의 1 로그 2에 2분의 3을 만족하면 된다 이 뜻인데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 이 S2 이 친구가 로그 A2 더하기 A1이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이 A2는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A1 이렇게. 근데 A1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그 2의 2분의 3이 돼서 얘가 맞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 이렇게 된 거고 n 플러스 1 대신에 n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의 n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나조건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따라서 KAK를 구했으니까 시그마 K1부터 N까지 얘는 무슨 유형? 뭉쳐있으면 전개를 하라. 그럼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K를 해야 되죠. K 플러스 샤라락이죠. 샤샥샤샥 사라지는 거. 그럼 2, 1 로그 2 번거롭게 적지 마세요. 계산하고 하면 되니까 3, 2 점점점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요 방향으로 사라지죠. 따라서 얘가 결과론적으로는 n 플러스 1만 남는다.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n 플러스 1 왜냐면 로그 2의 1은 0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가조건은 9 그 다음에 로그 2의
8분의 9 더하기 로그 2의 9. 그러면 9 마이너스 로그 2 9 로그 2 9 사라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로그 2의 8. 그래서 답이 12 해서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 정리만 천천히 하면 되고 그 sn 빼기 sn-1 어떤 과정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하고자 하는 건지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다. 이게 진짜 핵심이죠. 0,0을 지난다. t가 0일 때 0을 지난다. 근데 속도가 주어졌으니까 적분을 해라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살포시 미리 해둡니다. st 위치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블 체크 어떻게? 미분 3t제곱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0,0을 대입하면 c가 0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st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라는 3참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은 t는 2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라고 했는데, 자, 움직이는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움직이는 방향이 이제 오른쪽 왼쪽의 증가 감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속도의 부호. 그래서 vt를 묶어내면 t-2. 그러면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보면 0과 2에서 이런 식으로 되죠. 도루머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음수는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죠. 이게 무슨 뜻? 바뀔 때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t가 2일 때 이 뜻입니다. 그때 점 P의 위치가 마이너스 4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 넓이를 물어본 거죠. 근데 얘는 이미 뭐가 가능하다? 적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제 ST에다가 대입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X는 T는 0에서 0이죠. 실제로 출발을 0에서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 여기가 0 이렇게. 그럼 2일 때 위치라고 했으니까 2를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얼마? S2가 마이너스 4. 그래서 맞는 말. 다음 점 P가 T가 0일 때부터 가속도가 12가 될 때까지. 그럼 얘도 시간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러면 미분하면 AT니까 6T-6. 그래서 따라서 T가 1일 때 가속도가 12일 때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T가 3일 때. 그러면 여기서 얘가 T가 3일 때 이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움직인 거리는 총 거리라는 표현이 뭡니까? 0부터 3까지 VT의 절대값이죠. 그러면 얘를 이제 0부터 2까지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VT.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VT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해보면 S0 빼기 S2죠. 왜냐면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더하기 얘는 S3 빼기 S2. 그럼 이미 다 구했죠. 0이랑 3은 이미 얼마? 얘네들이 다 0이고 다음 S2는 이미 마이너스 4라고 우리 구해놨죠. 그러면 2배를 하니까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8. 그래서 이 친구는 이미 우리가 0,0 원점을 출발한다 했기 때문에 ST를 구할 수 있어서 굳이 적분으로 안 푸셔도 됩니다.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활용을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거. 오케이.
자, 15번.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 fx. 이렇게 개형이 추론이 됐고, f'x의 서로 다른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자, 첫 번째. 이미 f'x의 근이 어떻게? 다 추론이 됐죠. 그 다음에 f'x는 최고 차항 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미분하면 4겠죠. 그 다음에 알파 0, 베타. 이 근의 대소 비교까지 완벽하게 됐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하면은 등비 중앙, 등차 중앙, 얘가 판별식입니다. 등차 중앙, 판별식 같은 느낌. 등차 수열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합이 0이 되죠. 아,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다? 얘가 대칭이다. 이렇게 완벽 대칭이죠. 그러면 개형도 완벽한 W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x 식추론인데, 그럼 여기서 이 말의 뜻이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룰룰룰룰룰 내려와서 결과론적으로는 완벽한 W 모양, 이런 식으로 얘가 fx.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잘 보면 얘네들의 하나하나씩 값을 다 구해주는데, fx는 9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답니다. 그럼 여기서 세실근을 가질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죠. 접할 때 그럼 y = 9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마이너스 16을 가진대요. 그러면 여기죠. 여기서 마이너스 16.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잘 보면 f'x가 양수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면 gx는 0이 되고, f'x가 음수면 마이너스 2 f'x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걸 보면 0부터 10까지 라고 돼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자, 0부터 10까지를 봤을 때 음수에서는 2배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보내겠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얘가 0부터 베타까지만 하면 된다, 이 뜻인 거. f'x.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리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밖으로 빼주고 결국 이제 f 베타 빼기 f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될까요? 그러면 얘는 이제 값이 얼마? 베타에서는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0에서는 9니까 마이너스 9 해서 얘가 얼마? 50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천천히 그냥 개형 추론만 따라가주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정적분의 기본 정리 이거 계속 사용하는 거 이해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다. 자, 우리가 AB를 지름으로 한다 라는 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오케이,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 A, C, B가 무조건 수직이다. 요 조건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C 길이가 12루트이다. 이렇게 길이가 주어진 거고, 그에 대해서 CAB가 3분의 1. 그럼 여기를 세타로 잡으면 요 세타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미리 적어 둘게요. 그럼 요 세타로 잡았을 때 3, 1, 2루트 2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요마가 2루트 2, 그러면 여기가 6, 그 다음에 여기가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이 다 주어졌다, 삼각비로. 그럼 이제 5대4로 내분. 이거 점점 그 6평 메타인데 6평에서도 이번에 기하 문제도 그렇고 잘 보면 그림에 주어져 있는 조건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발 문제 좀 잘 읽으세요. 이 D가 그 원의 중심 아닙니다. 5대4로 내분한 점 D. 생성 원리를 잘 봐. 도형은 생성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5대4를 하니까 내분점 하면 주로 길이 표현이죠. 그래서 10대8 이렇게 해서 길이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AD의 외접원이죠. CAD의 외접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CAD의 외접원은 어떻게 구합니까? 외접원의 넓이 반지름을 구하면 되죠. 결론적으로 내가 아는 값 세타 분의 CAD 분의 CD 이렇게 얘가 이제 2R이다. 그럼 CD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길이 구하는 방법은 코사인 법칙.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인데 2 곱하기 6의 10에 36 더하기 100 마이너스 x제곱. CD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넘겨보면 40 136의 x제곱. 그럼 x제곱이 96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얼 제곱을 구할 거기 때문에 제곱으로 구하는 게 낫습니다. x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 4r 제곱. 그러면 96 대입하고 그 다음에 사인의 역수 3분의 2 루트 2에 제곱하니까 8분의 9 곱하기 4분의 1이 얼 제곱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4, 2, 8에 4 그 다음에 3. 그래서 얼 제곱이 27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파이를 나눠야 되니까 답이 27 이렇게. 이해되겠죠? 신생성 원리 따라서 좀 가세요 제발. 그림만 보지 마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21번 공차가 D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다. 자, 이 말에서 알아야 될 게 뭐죠? 제일 중요한 말인데 사실 공차 D도 자연수다. 당연하죠. 얘가 등차수열인데 D만큼 계속 더해주려면 당연히 자연수 빼기 자연수 하니까 자연수겠죠. 그 첫 번째 조건이 그래서 공차 D가 자연수다. 두 번째가 A1 이렇게. 자, 자연수 조건이 많이 나오면 주로 대입입니다. 풀이가 항등식 항등식 하나 딱 잡아놓고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등비수열을 이룬다.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 뜻이 뭐라고요? 등비중항. 이렇게. 얘가 판별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AK 제곱은 A2 A3K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얘도 K도 어떤 자연수 K인데 범위가 있죠. 이거 좀 주목해 주시고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보면 얘가 먼저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관이 A1이랑 T.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한다? 90 A1 더하기 15T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자연수니까 먼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D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숫자가 더 크니까 숫자가 큰 게 더 변화율이 좋기 때문에 먼저 결정을 해주면 A1이 자동 배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5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5가 되면 75니까 15부터 25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A1이 D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가 얼마? 일단 6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90, 0부터 10까지 이렇게 되죠. D가 7이면 얘는 너무 커서 가족권을 만족을 못 시켜서 그런 겁니다. 요 이하들은 가족권 만족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D가 7 이상부터는 105니까 얘네들이 넘어가서 A1이 음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연수 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차 D가 6이구나 이렇게 먼저 잡아 주시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가족권을 해석을 해보면 1부터 6까지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요 등비수열을 이룬다 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A1으로 돌리지 말고 계산 복잡해지시니까 A2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범위를 바꿔주면 되죠. 어떻게? A2는 공차 하나만 더하면 되니까 12, 7 요렇게 바꿔주고, 그럼 이제 A2 더하기 K-2 D인데 D가 6이죠. 얘의 제곱 A2에 더하기
3k-3 d니까 6 요렇게. 그러면 a 제곱은 어차피 날라갈 거고 2 6a2의 k-2 더하기 k-2의 제곱 36은 6a2 3k-. 자, 그럼 여기서 6을 다 하나씩 날려주시고 가장 간단하게 그 다음에 얘는 넘겨서 계산이 가능하죠. 그럼 6k-2의 제곱이 a2 묶어내면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부등식이 있죠. 부등식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요 정리는 되게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k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저희가 많이 했던 풀이입니다. 그 등비수열 할 때도 그 풀이 할 때 이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연마가 우리가 방정식으로 세워둔 게 있죠. 요 친구가 얘랑 똑같다 해서 연마가 6k-2의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 한 번, 얘 한 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그러면 요 친구부터 해석을 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6을 미리 나눠주고 2k 플러스 2. 그럼 6k제곱에 플러스 2. 그럼 얘는 잘 보면 대칭 축이 3이죠. 3부터 시작을 하는데 딱 대입을 해보면 5까지 밖에 안 되죠. 6 대입하면 36 해서 양수가 되니까 음수인 범위, 그래서 3, 4, 5까지만 가능한다. 요걸 알 수 있고, 얘를 계산해보면 6k 제곱에 마이너스 24k 24가 7k 플러스 7. 그래서 6k 제곱이 31 더하기 17. 그럼 얘도 이제 대입해서 해보면 3 대입하면 6, 9, 54에 93에 17 하니까 음수. 다음에 4 대입해도 96에 124에 더하기 17 하니까 음수. 5 대입하면 얘밖에 안 되겠죠. 150에 155에 17 하니까 얘가 양수죠. 따라서 K가 5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K가 따라서 K가 5가 되고, 그럼 D는 아까 6이었고 A2가 어떻게 됩니까? 6이니까 날라하고 A2가 9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겠죠? 오케이. 계산 맞죠? 6에 3, 9. 오케이. 그러면 이제 A20은 어떻게 구합니까? A2에서 18D 이렇게 가면 되니까 9 더하기 6, 8, 18 48에 그럼 117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서 가는데 얘가 자연수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이가 가는 거. 얘랑 좀 제일 비슷한 문제를 찾아보라 라고 하면요, 미리 준비성이 철저하지 못해. 이거 다 링크를 걸어놨다 생각했는데 저희 착각이었나?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생각만 했나 봅니다. 꿈속에서 했나? (10초) 건너뛰기 하세요. 그러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잠깐만. 네, 찾아왔습니다. 눈 떠보니까 여기 와있죠. 자, 여기 봤을 때 첫째 항이 A이고 공차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문제 자체는 다릅니다. 문제 자체는 다른데 그 활용하는 그게 좀 같은데 이게 이제 수특에도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봤을 때 SN의 합이 최대가 200보다 작으면 되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되려고 하면.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최대값은 결과론적으로 이게 또 이참수니까 이참수 해가지고 요 꼭지점 찾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대칭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 절대 하시면 안 돼.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K번째로 갑니다. AK가 딱 마지막으로 양수고
나머지 이 친구가 음수인 친구. 근데 등호는 다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A1 더하기 AK의 반딩의 항의 개수 이렇게 했을 때 얘가 200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해석을 해보면 A 플러스 마이너스 4의 K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거 나왔다. 그래서 A가 범위가 이렇게 되고 벌써부터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옵니까?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4의 K가 0보다 작거 나왔다. A가 4K보다 작거 나왔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조건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K-1보다는 크고 4K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도 해석을 해보면 결과론적으로 더하기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1 그러면 A1에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에 K가 200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양변에다가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얘를 요꼴로 맞춰줍니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을 빼주고 K를 곱해서 그게 200보다 작다 해서 역으로 대입을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면 2K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다음에 2K 플러스 그러니까 2K 플러스 1에 2에 K 마이너스 1 그럼 K를 곱하면 2K 마이너스 1에 연마가 네모라고 치환을 해보면 요로 사이로 되죠. 연마가 200보다 작다 해서 K, A의 최대값이죠. 근데 K가 크면 클수록 A도 당연히 같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K의 최대를 보는 겁니다. 얘가 이제 200보다 작거나 같다를 사용을 했을 때 최대한 얘가 값이 커지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1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9에 180에 10을 하면 20에 10에 220 요때가 이제 11일 때는 220이 되니까 안 되고 요때가 제일 크죠. 그래서 K가 11이 될 때 맞습니까? 10이 될 때 오케이 10이 될 때 그래서 이제 얘가 얼마? 49, 36에 40이라는 범위가 잡히는 거고 대입해서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나머지 계산을 쭉 해보면 A1 마이너스 29, 18 그 다음에 10 날라오고 20 그래서 A1이 38보다 작다. 그래서 얘는 36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8보다는 작다 해서 이제 최대값이 37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계산법을 보면 사실 이번 시험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얘가 처음 보는 계산법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계산을 쭉쭉쭉 해서 한 문자에 관해 정리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연수 정수 나오면 무조건 대입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저거 계산법이랑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22번 이 친구는 얘를 딱 잘 보면 이미 뭡니까? 완벽한 대칭 모양이다 맞죠? 맞죠? 이런 식으로 사인 그래프랑 좀 비슷하게 왜냐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만 fx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3참수를 그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무슨 뜻? 평행이동을 6k만큼씩 하죠. 그러면 주기가 6이라는 뜻인데 얘가 이제 구간의 길이가 얘가 6이죠. 그래서 6만큼 평행이동을 해도 계속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요거를 이해를 해보시면 결과론적으로 6k만큼씩 평행이동 하는데 구간의 길이는 6으로 일정하게 그래서 평행이동을 해서 주기함수처럼 가는데 요 앞에 게 문제입니다. K가 자연수인데 자연수라고 돼 있는데 얘가 역수 처리가 되면서 점점점 Y 값이 작아지는 그래프 점점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작아지는 그래프 길이는 변하면 안 됩니다. 길이는 변하면 안 되는데 값이 조금씩 작아지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만나는 점의 개수죠. 오케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 y = n과 gx. 그렇게 했을 때 잘 보면 n이 고정이 되면서 an을 잘 보면 n이 정의역 고정이 되면, 그럼 결국 y 값이 고정이 되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 요렇게 될 텐데,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얘는 이제 12부터 1까지 요렇게 보면 된다, 맞죠? 그러면 자, 여기서 봤을 때 개수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점의 개수 할 때는 핵심이 뭡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 자, 했을 때 우리가 시그마, 얘가 무슨 뜻이죠?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얘가 규칙을 찾아라 이 뜻인 겁니다. 규칙을 찾는데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항상 언제서 어디서 변합니까? 접할 때. 오케이. 새로운 규칙이 시작할 때랑 접할 때 규칙이 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할 때만 다 경계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번 6평 때 그 3분의 k 루트 k 하시는 거 있죠? f 루트 k. 그걸 보시면 어떻게 된다? 얘도 결국 시그마로 돼 있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도 별표가 돼 있네. 미니 모의고사 하면서 별표가 됐나 보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시그마면 웬만하면 규칙 찾기입니다. 규칙 찾기. 근데 여기서 규칙이 크랙이 루트 k, 완전 제곱수.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접할 때가 크랙입니다. 접할 때. 제발 그 우리가 수투 마더텅 할 때 되게 많이 했던 주제인데, 만나는 점의 개수 하면 접할 때가 이제 변하는데, 왜? 자, 여기서는 빵개로 만나다가 접할 때부터 어떻게 돼? 중근 형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중근이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풀려서 개수가 변합니다. 그래서 중근 형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할 때를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언제 접하겠습니까? 극대에서 접한다, 맞죠? 그 다음에 자연수기 때문에 어차피 밑에 거는 그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위에 것만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뭐 외운 사람은 루트 3대 1 이렇게 해서 가셔도 되는데 그 몰라도 됩니다. 그 미분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해보면 얼마? 얘는 정리를 해서 대입하는 게 편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에 더하기 9 루트 3 하니까 6 루트 3에 루트 3 날라고 12가 된다, 맞지? 여기가 딱 신기하게도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두 번째는 이제 경계값을 제가 찾은 겁니다. 경계값 찾기 했을 때 접하는 y = n. 그럼 잘 보세요. 제일 처음 시도를 했을 때 10입니다. 그럼 요때부터 접하죠. 그 다음에 그 k 플러스 1, 결과론적으로는 k 플러스 1만큼씩 얘가 갈 텐데 언제 자연수가 됩니까? k 플러스 1이 12의 약수일 때, 즉 1, 2, 3, 4, 6, 12에서 전부 다 경계값이 생기겠죠. 그래서 k가 얼마일 때? k가 여기는 실제로 0일 때죠. 0일 때 이제 시작점. 그 다음에 1일 때는 얘가 이제 2일 때죠, 실제로. 그러면 k가 1,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규칙에서 그 다음 칸이죠. 그 다음 칸이니까 두 번째. 요렇게 번째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주기 함수 요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얼마? 2를 하면 6이 되죠. 다음 미리 적어 놓을게요. 4, 3, 2, 1 요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k가 얼마일 때? 2일 때, k가 3일 때, k가 4일, 5일 때, k가 11일 때 요렇게 1, 2, 3, 4, 6, 12 요렇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세 번째죠. 그 다음 얘는 네 번째, 얘는 여섯 번째. 이 친구를 좀 옮길까?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12번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경계값을 가지고 천천히 판단을 해보면 요때는 몇 개? 1개. 그 다음에 자 y=꼴 6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n이 11일 때부터 7까지가 b죠. 그때는 교점이 몇 개? 두 번째까지는 안 접하니까 계속 두 개겠다 맞지? 그럼 총 몇 개? 5 곱하기 2니까 10개. 그 다음에 다시 접할 때는 몇 개가 됩니까? 3개. 그 다음 다시 5가 하나가 b죠. 5가 하나가 b니까 총 몇 개? 두 주기가 들어가니까 총 4개. 다음 4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접하죠. 접하니까 앞에 2개에 얘가 접하니까 5개. 이 친구도 앞에 3개에 3이 6에 1개 7. 다음에 얘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6으로 띱니다. 그럼 앞에 5개 2, 5, 10에다가 접하는 거 하나 11. 얘는 앞에 11개가 11 곱하기 2에 더하기 접하는 거. 그러니까 23. 요렇게. 그래서 이제 얘가 얼마? 11. 이 두 개 더하면 7. 12. 34. 18. 30. 64가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겠죠? 규칙만 찾아서 경계값만 찾은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찾아서 경계값을 잘 찾는 이 버릇을 좀 잘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함수기 때문에 몇 번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포맷으로 적으시면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으셔도 좀 편하게 갈 겁니다. 그리고 요 함수 해석하는 거, 이거 함수 해석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요렇게 돼 있으면 얘가 주기함수가 맞습니다. 왜냐면 플러스가 돼 있든 마이너스가 돼 있든 어쨌든 평행이동을 계속해서 가는데 구간의 길이가 6이죠. 그러면 그대로 얘가 6만큼씩 계속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